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TV는 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석세스 전문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경영 실천훈련 특강 9번째 시간입니다. 올인하는 삶, 열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앞서서 이 과목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자기경영, 그것도 실천훈련을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어디에 올인할 거냐, 어디에 집중할 거냐, 또 그래서 그런 집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일을 찾았을 때 열정이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어떤 방향에서 오늘 강의를 끝까지 고정 채널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의 지금 9번째인데 오늘 혹시 처음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복장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복장은 제가 10년 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직접 만든 비전복입니다. 저의 비전복.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내가 나가야 될 명확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비전인데,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기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제 비전을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슈관이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만들어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비전 선포식을 한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도와주는 슈퍼 성공 멘토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 세상에 선포를 했습니다. 자, 모든 부분이 내 혼자 아는 것과 남에게 이렇게 오픈했을 때, 또 알렸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책임감, 또는 내가 어떤 뱉은 말,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천력이 혼자서 생각할 때보다 2배, 3배, 5배, 10배까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비전복을 만들어 입고 그렇게 선언했듯이 여러분도 저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비전 만들어서 선포하는 이런 행사를 꼭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경 실천훈련 9번째 시간, 올인하는 삶, 열정적인 삶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책을 읽고 또 외국의 이런 선진 기법들, 국내 기법들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연구하면서 결국 성공에 있어서 2가지의 큰 요소가 있다. 그것은 나의 비전과 꿈을 만들어서 그런 비전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런 비전, 꿈에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습관처럼 액션하면,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S는 DNA, 성공과 부의 법칙을 제 나름대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론서로 성공과 부의 법칙, S는 DNA라고 하는 이론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천하는 워크북으로서 실천편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부족해서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뭔가 습관적으로 실천하는 뭔가 솔루션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여기 보이는 S는 DNA 일일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비전꿈대학하고 계속 인연을 갖고 정말 내가 자기 경영을 제대로 해서 나의 비전 꿈과 꿈도 이루고 내 인생도 성공하고 또 그런 부분을 또 누군가의 나의 멘티에게 이런 기법을 전수해서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고 청년들, 성인들까지도 비전과 꿈, 그 다음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바꾸는 우리 정신개혁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비전꿈대학에서 이런 인생 설계도, 비전꿈 보물지도 선물하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쭉 강의를 비전 만들어서 실천하기, 꿈 만들어서 실천하기에서부터 지금 8번째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마스터 플랜이 짜지면 뭔가 정신무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보다는 항상 어려운 일, 고난, 고통, 내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거나 태풍,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그걸 과감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신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의 뉴스타트 가오고부터 악습 타파까지 12번까지가 이제 정신무장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정신무장에 대한 두 번째 올인 열정 공약문에 대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어디에 올인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올인 테마를 꼭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올인 테마가 발견되면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면 절대 인생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 좀 열정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열정적인 삶의 의미가 뭐냐?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에 미치는 그 무엇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미쳐본 그런 어떤 경험 있으십니까? 예, 미쳐본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엔가 한번 미쳐봐서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꿈, 비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올인하는 그런 삶의 의미는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찮고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내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매달리는 그런 일을 찾아내는 것.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또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게 뭐냐? 올인해서 내가 내 인생,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인생을 불사르고 또 그런 결과 가지고 사회에 봉헌도 하고 그런 게 뭐냐? 퀘스천 마크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올인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엇에 올인할 거냐라고 하는 게 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미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능하면 또 너무 꿈이 적은 것도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은 거 이건 백화점식이어서 전문성이 또 없어집니다. 전문성도 가지면서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전, 꿈, 목표와 이런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하는데 결국은 꿈 밑에 있는 목표를 얘기를 하면서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전과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비전, 꿈,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런 어떤 이해가 부족하면 제가 우리 유튜브 방송해놨던 비전, 꿈, 목표, 상관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에 올인할 거냐라고 하는 거. 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로 정말 가슴이 요동치는 그런 일을 찾자. 두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정말 깊은 간절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일, 이런 걸 한번 찾아보자.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아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그런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올인 테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올인 테마를 한번 찾아보시고, 자, 올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올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정말 요새 너무 이 스마트폰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어서 정말 얄팍한 지식, 정보 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고 평범한 삶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다.
정말 그런 좋은 지식들을 정독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깨닫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건성건성 읽어버린다는 지식이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독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짧은 그런 지식들을 캐치하는데 그것도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을 우리 갖는 것이 필요한데 경쟁력이 없다면 절대 인생도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올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말로 나에게 숨겨진 재능이 뭐냐. 그 재능을, 탤런트를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죽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숨겨진 재능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걸 찾아내서 정말 내 열정을 다할 때 내 비전 꿈도 이루어지고 인생도 성공하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우직하게 한우물을 파는 거, 한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폭넓게 아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전국에 가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비전 꿈 이룰 수 없고 인생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에 미치면 성공의 길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런 미치는 무엇을 찾아내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올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인 대상을 탐색할 때 우리가 전제 조건 탐색 방법, 올인하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올인하는 테마를 찾을 거냐. 자, 첫 번째는 자신의 미션과 이상을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어떤 사명, 역할을 할 거냐,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살 거냐, 추구할 거냐, 라고 하는 걸 자문하면 올인 테마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평생 삶의 터전이 될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걸 또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갈고 닦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그런 재능이 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난 1년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무엇이냐. 급한 일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정말 내가 셀러리맨이냐 사장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 올인 테마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셀러리맨으로 뭔가 올인하는 테마를 찾는다라고 하면 내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찾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사업도 성공하고 그런 성공을 토대로 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양갈래길이 바로 셀러리맨이냐 사장이냐라고 하는 이런 결정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창업, 성공 창업이라고 하는 제가 다른 또 과목 특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튜브 이런 쪽에 가시면 제가 직접 이 창업, 성공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해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나의 숨은 재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정말 내 스스로에게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가치 있는 일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나만의 성공 자산은 무엇이냐.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강점, 기회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자산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올인 대상을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미칠 거냐, 올인하는 그런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탓하고 뭔가 핑계대는 사람은 절대 비전 꿈 이룰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고 정말 죽을 각오로 임하는 것.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어떤 그 딱 하나의 차이만 얘기하라고 하면, 성공하는 사람, 부자들은 모든 결과를 자기의 탓으로 돌립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런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대부분이 원망 탓, 나무 탓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 의무, 이게 반감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게
하다가 중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 자, 두 번째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올인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스톱해버리면 그 올인이가 올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실천하고 또 행동한다. 그 다음은 마지막 1초까지 올인한다. 마지막 1초까지 올인한다. 우리 인디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디언 속담에.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결국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하고 이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1초까지 올인하면 분명히 여러분 비전 꿈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정말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나의 비전 꿈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런 꿈이 비전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도전의식을 갖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남은 거. 이런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거 물거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 비전꿈 대학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실천의 10가지 방법론을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전부 접목을 시켜서 정말 에스누벤이 자기경영 실천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면 정말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또 실천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안 됐다가 다시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정적인 삶. 자, 열정이면 인생 성공의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정은 결국 즐겁게 일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열정적인 힘이죠. 열정적인 힘은 짧은 기간에 고성과를 내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열정은 타고난 재능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빛나게 하는 것,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는 건 결국 열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쓰죠. 너에게 성공의 어머니라면 열정은 성공의 할아버지다. 그러고 보면 노력보다도 한 단계 높은, 태수가 높은 그게 열정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만큼 노력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열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정적 삶의 전제 조건. 우선 삶에서 열정이 발산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 적성에 맞는 일을 우선 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언가 기여하는 좋은 성과를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면 성공할 수 있다. 정말 성공에 어떻게 지름길 하나만 딱 얘기를 하라고 하면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그런 어떤 꿈보다도 지금 당장 눈앞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 조그마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 그러면 즐거움이 샘솟고, 즐겁다 보면 열정이 샘솟고, 그런 게 하나하나 모이면 우리 눈사람을 만들듯이 조그마한 눈덩이가 정말 엄청난 눈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치가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성공하는 지름길은 작은 성공부터 이루는 것,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정적 삶의 환경 조건,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말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 열정을 다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강의가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나쁜 일, 도둑질하는 일, 뭐 이런 부분에 올인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피폐한 사회가 될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유지, 건강한 생활이 전제가 됩니다.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몸이 정말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데 어떻게 열정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의 대전제는 건강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루를 살면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5, 6일 정도는 운동을 꼭 합니다. 운동 제가 직접 만든, 나중에 우리 비전꿈 유튜브에도 또 네이버 TV에도 그 방송 하나 만들 겁니다. 정말 제가 대성공 힐링 체조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힐링 체조를 만들어서 정말 추운 겨울이나 실내에서 할 때는 그 운동 한 30분 정도 합니다. 땀이 나요. 자,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이럴 때는 가까운, 저는 그동안에 이사를 다니면서 꼭 주변에 한 500m, 1km 이내에 조그마한 산이라도 있는 곳을 골라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서초동에 있을 때 우면산이 바로 그 눈앞에 있었는데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12시에 집에 퇴근하면 12시에 어쩌면 중턱까지는 도시에는 중턱까지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중턱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저는 군대 제대하고 할 때의 그런 체중이 지금까지 4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 중에 그렇게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런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건강 유지, 건강생활 필수적인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정적 삶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공식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그런 공식 20-80 법칙. 어디에 집중할 거냐? 20%의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나의 장점, 중요한 일, 가슴이 정말 원하는 일, 가슴이 뛰는 일, 그런 부분의 에너지에 80을 집중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적용한 열정적 삶의 공식의 20-80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1+100 법칙. 정말 한 명이 1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열정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열정, 그런 모습 안 보입니까? 이것도 전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열정적인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 옆에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열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열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자, +1 법칙, +1 법칙. 정말 +1의 열정, +1의 차별화, 1%의 차별화가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성공과 실패로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00만 원이 되려고 하면 1원이 부족한 99만 9,999원은 1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99%는 100%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1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뭔가 5대5로 생각하는 것과 49대 51로 생각하는 51만큼 뭔가 +1이 가해졌을 때 이건 리더십도 생기고 주도하는 역할. 회사에서 뭔가 51%의 지분을 가졌을 때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는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갖는 겁니다. 51%가 됐을 때는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50대 50이라든지 49가 됐을 때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1의 법칙입니다. 1이라고 하는 건 적지만 그 일이 플러스 됐을 때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1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데이 5분법. 하루를 사는데 정말 새벽 시간이 있을 거고 오전 시간이 있을 거고 오후 시간이 있을 것이고 저녁 시간이 있을 거. 바로 원데이 5분법은 하루에 이 큰 조각을 5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등분. 새벽에 할 수 있는 일, 오전에 할 수 있는 일, 오후 시간이 좀 기니까 오후에 한 2번 정도 할 수 있고 저녁 시간에 하는 일. 또 어떤 사람은 저녁을 2번 어떤 미팅을 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어떻든 저녁을 2개로 쪼개든 오후를 2개를 쪼개든 간에 하루를 5등분으로 해서 그 5등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런 것도 우리 열정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100% 투자법. 100% 내 마음을 투자하자, 올인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백. 나와 연관된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자. 내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백 법칙입니다. 7588 액션법인데 이건 또 욕심을 조금 더 부리면 저 표현 그대로는 75세까지 왕성한 경제 활동하고 팔팔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저걸 여러 개인적으로 뭐 8088 할 수도 있고 8588 뭐 9588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또 열정적인 일이 있을 때 건강도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열정적인 삶이 왜 필요한지 또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올인 테마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정하는지 또 올인 이런 방식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방법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저희 비전꿈대학은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것을 만드는 이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앞에 있는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어디에 나는 올인할 거냐, 또 올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는 올인 탐색 워크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양식 폼에 있는 대로 해서 올인 대상이 뭐냐, 미션, 삶의 터전, 재능, 중요성, 또 직장이냐 사장이냐, 나의 어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성공 자산의 포인트를 어디에 줄 거냐에 따라서 앞에 탐색 대상들 열간 그런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보고 캐션하면서 여러분의 올인 테마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 열정 공약문을 이제 만들어서 솔루션에 탑재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뭐 이 열정 공약문은 여러분의 열정 테마가 결정이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올인할 거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열정 공약문은 그거 묶어서 나는 열정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희 에스른벨의 일일 실천도에 가면 또 표준 문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약간 고쳐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열정 공약문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예시 나와 있습니다. 올인 열정 공약문의 예시. 이 포인트는 어디에 올인할 거냐라고 하는 테마를 개발해라. 그 다음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열정 공약문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열정 공약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올인하는 삶, 열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 드렸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비전꿈대학 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전달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천하기 위한 깨달음의 교육이고 깨달았으면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른벨의 일일 실천도 9번째 올인 열정 공약문을 대상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감 증진. 우리가 성공에 중요한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자신감 증진입니다. 자신감. 이 자신감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